자, 이번에는 제가 중학교 3학년 아마 현재 기말고사 범위에 들어가는 문제일 겁니다. 네, 지구의 크기 측정 문제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 동영상을 올리는 목적은 이 문제를 이렇게 풀고 외워라가 아니고 이 문제를 풀 때 무엇이 중요하고 어떻게 사용이 되고 어떤 원리가 들어가는지를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평소 애들 가르칠 때는 아이들 가르칠 때는 이런 얘기를 다 생략을 하죠. 왜? 당연히 지난 뭐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1학년 때 다 배운 내용들이고 이걸 안다고 가정하고 모든 학교 수업도 마찬가지고요.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생략해 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제가 올리는 거는 이런 게 다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면 아이들이나 부모님들께서도 이걸 보시고 아 정말 저 선생님 말이 맞구나. 아니면 저게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다라고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제 말이 꼭 맞다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문제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이제 중학교 3학년 문제죠. 지구의 크기 측정 문제인데 에라토스테네스라는 학자가 이 방식을 가지고 계산을 했다는 겁니다. 한번 제가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구고요, 이게. 자, 지구의 두 도시. 예전 그리스 시대 도시인데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와 시에네라는 두 도시를 이제 중점으로 이 학자가 계산을 한 겁니다. 자, 이 학자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자, 알렉산드리아 도시에는 기다란 막대기를 땅에 이제 수직으로 90도로 되게 세우고요. 비라는 도시 이제 시에네라는 도시에 깊은 우멍이 아니, 깊은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에 태양빛이 수직으로 들어가는 날, 수직으로 들어가는 날에 네, 지구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태양빛이 있죠. 근데 이제 이 학자가 이 지구 크기를 측정하기 전에 가정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가정했냐면, 자, 첫 번째, 지구는 구형이고 햇빛은 어디서나 평행으로 들어온다. 지구로 들어온다. 자, 이 말은 뭐 당연한 것 같지만 어떻게 반대 생각하면 당연하지 않은 말이죠. 왜냐면 지구는 솔직히 구형이 아닙니다. 좀 찌그러져 있어요. 타원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햇빛은 평행으로 들어오지만 지금 두 화살표 보이죠? 이걸 평행을 표시한 건데 빛이 평행으로 들어오기도 하지만 사선으로 뭐 어긋나서 들어올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이 학자는 이 두 가지 가정을 왜 했을까? 이걸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기 쉽고 네, 좀 더 풀기 편하죠. 이 학자는 이 가정을 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가정을 하지 않으면 계산 결과가 매번 할 때마다 달라지니까요. 그 아까 말했지만 구형이고 어긋날 때도 있고 그 다 위치 바꿔서 그때그때 계산해버리면 지구 크기가 매일매일 변하는 겁니까? 좀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정을 합니다. 이 수학이나 과학에서 어떤 문제나 공식을 유도할 때 가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가정을 하지 않으면 너무 계산 결과가 많아지고 변수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 변수를 좀 제한을 두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일반적으로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오게끔 유도를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요 태양빛 두 개 보이시죠? 네, 우선은 요 시에네라는 도시 우물에 이 태양빛이 수직으로 들어올 때, 네, 이때 이 알렉산드리아 도시에도 같은 평행으로 태양빛이 들어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고요. 네, 이 화살표를 길게 그린 이유는 이따가 계산하기 위해서죠. 이 선이 길게 나와 있고 다른 선과 다른 선이 만나 있어야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 기다란 막대를 기준으로 연장선을 그은 점선이 지금 이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지평면 기준으로 수직으로 세워놨다고 했으니까 네, 쭉 연장을 하게 되면 지구 중심과 맞닿을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에라토스테네스는 요 A각과 B의 각도 중에서 B의 각을 측정하면 지구의 크기를 알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제 에라토스테네스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선은 계산을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그림들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요 지구 아직은 지구는 좀 지울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태양도 뭐 굳이 없어도 될 것 같고 요 태양빛과 요 점선들만 가지고 한번 이론을 이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수학 이론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과학적 개념이 아니고 수학적 개념이 이제 적용되는 겁니다. 자, 우선은 적용되는 게 첫 번째가 동의각과 억각인데, 자, 우선은 이 두 가지 단어 중에서 억각에 대해서, 억각에 대한 이론이 필요합니다. 현재 보이시죠? 이 내용은 중1 때 배우지만 이 과학 문제,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 과학 문제는 중학교 3학년 문제입니다. 얼만큼 개념 이해가 중요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냐, 그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나오죠. 자, 우선 억각의 의미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다른 두 직선, 여기 두 직선 있죠. 태양빛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 점선 한 직선과 만나서 생기는 각, 여기 AB 각 있죠. 각 중에서 다른 위치에 있는 두 각, 잘렸네요. 다른 위치에 있는 두 각입니다. 다른 위치, A와 B 서로 이렇게 어긋나 있는 두 각을 억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억각이 서로 같다고 배웁니다, 중학교 때. 이거를 왜 같냐고 물어보시면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내용은 어렵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서 이 각이 왜 같은지 증명을 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고등학교 가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겠죠. 우선은 같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한번 요 각을 이제 계산을 해볼 텐데, 원래는 아까는 제가 B각을 측정하면 지구 크기를 알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솔직히 정확하게는 A각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A각이 뭐냐면 아까 요 막대기 연장선과 CN에 들어오는 요 빛에 만나는 요 각, A각 측정을 해야 되는데 지구 속으로 들어가서 각을 측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B의 각을 측정해서 수학적인 방법으로 A각을 유도해내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A각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측정 불가능하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B의 각을 측정하게 됩니다. B의 각은 막대기와 요 햇빛 사이, 그림자 길이 사이의 각이니까 뭐 각도기만 있으면 그냥 측정하죠. 그래서 측정한 결과 7.2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7.2도가 나와서 결국 각 B와 각 A는 억각관계이므로, 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억각관계이므로 각 A도 재보지 않아도 7.2도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죠. 왜냐면 중학교 3학년 애들이 푸는 문제인데 중학교 1학년 이론을 굳이 못하러 알려주겠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겠거냐고 바로바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간단히 설명하거나. 자, 이래서 이제는 각을 측정했으니까 이제 중심, 그 사이각을 알 수 있죠. 7.2도. 자, 이제부터 이제 또 다른 수학 이론 두 가지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가 비례식이고요. 두 번째가 평면도형의 성질입니다. 이 두 가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데,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비례식, B의 값이 같은 두 B를 등식으로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가 비율이 같다는 겁니다. 뭐 똑같은 수로 곱해지거나 똑같은 수로 나눌 수 있거나, 그걸 B라고 그러죠. 그 B가 같다는 건데, 이 지구의 크기 문제에서는 어떤 게 같냐? 바로 요 사이각과 요 길이가 B가 같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바로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원의 성질을 배우면 알 수 있어요. 원의 성질이 뭐가 있냐면, 중심각의 크기, 여기 중심각 크기 여기 있죠. 7.2도.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 호는 이 원의 둘레의 일부분을 말합니다. 여기 일부분이죠. 호의 길이는 정비례함입니다. 비례한다는 거를 중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피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피자가 한 조각 있는데 피자를 두 조각 갖다 놓으면 이 끝에 피자 그 테두리 조각도 두 배로 길어지죠. 당연한 거를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지만, 이 당연한 거를 이해 못하는 순간 과학 문제가 어렵고 수학 문제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론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비례식을 만들어 보면 B의 값이 같은 걸 두 개를 찾아야겠죠. 우선 원의 일부 각도와 그 각에 대한 호의 길이가 비례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확대해서 원 전체의 각, 원 전체로 각을 늘렸다. 즉 피자 조각을 쭉 붙여서 한 판을 만들었다. 네, 원 전체의 각도를 만들었으면 피자 테두리도 그 배수만큼 늘어날 테니까, 네, 배수만큼 늘어나겠죠. 조각수만큼. 그 조각을 맞춰보니까
원이 나오죠. 즉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다. 이 비례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원의 일부에 해당되는 길이는 원의 전체에 해당되는 길이와 비례하다는 겁니다. 예, 이 식을 만들 수 있어야 그 다음부터는 그냥 숫자만 대입하면 됩니다. 네, 이거를 만들지 못하면 네, 문제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숫자를 대입해보면 일부 각도는 7.2도고요. 호의 길이는 그에 대한 호의 길이는 925km고 이거를 한 판으로 이제 피자 한 조각 아니 한 판이죠. 한 판을 늘리면 그 둘레 각도는 아니 원의 각도는 360도고요. 그 원에 대한 둘레 길이는 초등학교 때 배우죠. 2파이r이죠. 둘레 길이는 2파이 공식. 그래서 2파이r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또 다른 중요한 거는 이 단위를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제가 보이죠? 제가 도하고 킬로미터 계속 써줬는데 애들이 이거를 단순히 수학 문제라고만 접근하게 되면 이 단위 같은 거 상당히 무시하더라고요. 숫자만 계산하면 되지 굳이 단위를 왜 계산하냐 하지만 예를 들어 여기가 미터고 이 오른쪽이 킬로미터로 나왔으면은 아무리 수학 잘 계산해봤자 답은 안 나옵니다. 단위를 맞춰줘야 나오겠죠. 그래서 단위가 엄청 중요합니다. 단위도 수학식 이 연산에서는 단위도 곱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숫자랑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그게 수학의 특징이죠. 자, 보시게 되면 이제 비례식이 이제 계산할 때 외항의 곱과 외항의 7.25 2파이r이 외항이라고 합니다. 바깥쪽 항.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서로 같다는 걸 초등학교 때 배우죠. 그래서 적용을 하게 되면 자, 외항의 곱 했고요. 이쪽 내항의 곱 925 곱하기 360 했습니다. 이 곱한 값이 같다. 이게 비례식 계산의 특징이죠. 자,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좌변이라고 합니다. 좌변 왼쪽 등호 왼쪽에 있는 곳 좌변에 있는 단위와 우변에 있는 단위가 서로 똑같은 게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킬로미터를 양쪽에 분모로 곱해주면 그렇죠. 분모로 곱해주면 약분이 되니까 양쪽에 양변에 킬로미터 단위가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이 각도 단위 이 도로 분모로 곱해주면 약분이 돼서 도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결과가 2파이r 곱하기 7.2는 360 곱하기 925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단위가 다 사라졌죠. 이렇게 수학적으로 단위를 없애야지 자기 멋대로 없애게 되보면 나중에 과학 공식이 되게 헷갈리는 겁니다. 단위가 들어갔다 나왔다 왜 그러는 거지? 네,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 숫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모르는 게 이 R이죠. 파이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3.14 뭐 정해져 있고요. 그럼 R값만 구하면 되는데 R값을 구하고 싶으면 이 모든 숫자를 다 우변으로 오른쪽으로 넘기게 되면 네, 그 계산값이 곧 R값이죠. 네, 그래서 넘기게 되면 네, 2파이하고 7.2 넘기게 되면 분모로 가겠죠. 네, 곱하기 분의 360 곱하기 925가 바로 지구의 반지름인 것입니다. 반지름. 근데 왜 하필 반지름을 구했냐? 반지름을 구하면 원의 둘레, 지구의 둘레도 할 수 있고 원의 넓이, 지구의 넓이도 할 수 있고 원의 부피, 지구의 부피도 할 수 있고 반지름이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죠. 원에서는. 그래서 반지름을 구하면 곧 지구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선생님 이거 계산하면 몇 나와요? 묻는 애들이 있는데 저도 계산 안 해봤습니다. 왜냐? 과학 문제잖아요. 수학 문제라고 하면 이 숫자 다 계산해서 정확한 숫자 하나가 나올 때까지 계산하게 되지만 과학은 어떤 식으로 계산했는지가 중요하지 계산 결과가 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도 다음 중 반지름 R값을 구하시오 하면 이게 답인 겁니다. 왜 풀이를 쓰다 말았지가 아니고 어차피 이건 이제 숫자 곱하고 나누면 되는 거니까 누구나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곧 과학에서 답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학교에서는 얘기 안 할 수도 있지만 조금은 이제 비례식을 이해 잘한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아까 전에 원의 일부와 원의 일부 각과 그 각에 대한 호의 길이가 비례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선생님 제 생각에는 지금 보니까 아까 이 일부 각을 원 한 바퀴로 이렇게 돌려서 원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원의 일부 각도와 원의 전체 각도도 비례하지 않나요?
라고 묻는 학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었으면.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어요. 참 신기하죠. 무작정 문제를 외우려다 보니까 이런 게 발생하는데, 저는 그래서 한 문제 가지고 이제 자세히 공부해봐라 하는 게 여기에 나옵니다. 자, 그 학생이 만약 그렇게 질문했다면 맞습니다. 이 원의 각과 호의 길이 비례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당연히 비례하지만, 지금 피자 한 조각을 여러 개 붙이면 피자 한 판이 되겠죠. 그것도 곱하기 배수로 늘리면 한 판이 됩니다. 즉 비례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 말대로 식을 만들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피자 한 조각 대 한 조각 각도 대 한 조각을 여러 개 붙이면 피자 한 조각 피자 한 판의 각도가 나오겠죠. 이거와 이거에 관련된 거리, 자 각도 관련된 거리, 처음에 925km가 있었는데 피자를 예를 들면 피자 한 조각의 그 끝 테두리 길이와 피자 조각을 여러 개 붙여서 한 판을 만들었을 때 한 판의 둘레 길이는 비례하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도 계산이 됩니다. 네, 위치가 좀 바뀌었죠?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거 뭐지? 틀렸나? 하는 애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거 아까처럼 비례식 전개해서 풀어보면 이 R값이 똑같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개념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수학 선생님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하죠. 수학은 풀이가 다양하다. 네, 다양하다. 지금 벌써 풀이가 두 가지가 나왔죠. 네, 다양하게 만들어서 결과를 같은 값을 유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학을 잘한다는 사람이죠. 제가 그래서 항상 애들한테 제발 어렵게 배우지 말고 수학 공식을 좀 갖고 놀아봐라. 그게 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은 잘 이해를 못하죠. 뭘 갖고 놀란 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를. 하지만 조금만 고민해 보면은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그겁니다. 자, 지금 벌써 수학 공식이 3개가 들어갔습니다. 수학 공식의 정확한 이해를 해놓고 그거를 암기해야지만 나중에 과학 문제 풀거나 아니면 다른 수학 문제 풀 때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진짜 유념해야 됩니다. 지금 과학이 중학교 3학년 과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학교 1학년 수학, 초등학교 수학, 솔직히 하나 제가 뭐 더 빼먹었지만, 네, 중학교 3학년 수학책에 아까 전에 그 원의 성질 중에서, 네, 그 원의 수직인 거 있죠? 네, 막대기 수직으로 세웠다고 했죠? 기억나시려는 모르겠지만 지구의 그 막대기를 수직으로 세웠는데, 수직으로 세운 직선은, 예, 원의 중심을 지난다 라는 그 법칙이 중학교 3학년 때 또 나옵니다.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르고 온 상태에서는 절대 이 과학 문제가 그냥 어렵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를 어머님께서도 보셔야 되지만, 어머니가 보시고 이게 타당하다, 이거 괜찮다 느껴지시면 아이들한테 꼭 보여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점점 수학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물론 내용이 많아지고 질적으로 어려워지기도 하지만, 수학은 정말 말씀드렸지만 계속 연관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때 배운 수학 내용 조금 심화해서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배운 수학 내용 심화해서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중학교 때 배우는 겁니다. 과학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정확한 이해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시험을 위해서만 공부하지 마시고, 시험이 끝나고 나면, 네, 가까운 미래, 나중에 좀 올라가서 시험 공부 잘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기 위해서는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